거대 기업의 회장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사원이 회사를 접수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6,600만 년 전 지구에서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의 절대 왕자로 군림하던 거대한 지배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작고 보잘것없던 생명체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오늘은 중생대 최고 권력자들의 몰락과 예상치 못한 승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생대 지구는 말 그대로 거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날개를 펼치면 10m가 넘는 익룡들이 날아다녔고 바다에는 고래보다 큰 해양 파충류들이 헤엄쳤어요. 그런데 진짜 주인공은 육지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공룡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파충류들이죠. 공룡은 정말 대단한 성공작이었어요. 2억 2,800만 년 전 처음 등장한 이후 무려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 전체를 지배했으니까요. 인간 문명이 고작 1만 년이라는 걸 생각하면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공룡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곤충들이 날아다녔고 더 흥미롭게도 새들의 조상격인 깃털 달린 공룡들도 있었어요. 이들 조류 공룡은 7,200만 년 전 본격적으로 등장했지만 그 뿌리는 훨씬 깊었어요. 1억 6,500만 년 전에 이미 원시적인 새 조상들이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새들은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간단합니다. 공룡들이 먼저 왔기 때문이에요. 공룡들은 새들보다 훨씬 일찍 진화했기 때문에 아무런 경쟁 없이 최고의 자리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맛있는 케이크의 제일 큰 조각을 먼저 가져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공존하던 수천만 년 동안 새들은 공룡들에 비해 몸집도 작았고 장거리 비행 능력도 떨어졌어요. 여러 면에서 확실히 열세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6,600만 년 전 대멸종에서 살아남아 하늘의 새로운 제왕이 된 건 공룡이 아니라 바로 새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에베레스트, 산만한 크기의 거대한 소행성이 탱크 포탄보다 12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를 강타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하나가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와 지구에 박힌 거예요.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전 지구를 덮쳤고 엄청난 충격파가 지각을 흔들었죠. 거대한 쓰나미가 대륙을 휩쓸었고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충돌로 하늘로 치솟은 엄청난 양의 먼지와 재가 다시 떨어지면서 대기와 마찰을 일으켜 지구 전체를 거대한 오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재앙 속에서 많은 새들도 물론 죽었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살아남아 결국 개체수를 회복했죠. 공룡들도 처음엔 일부가 살아남았을 수 있지만 오늘날까지 살아남지는 못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크기의 차이였습니다. 공룡들은 먼저 등장해서 다양한 생태적 자리를 차지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최고 포식자가 되기 위해 점점 더 커졌어요. 특히 백악기 후기에 새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자 공룡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 더욱 큰 크기로 진화해야 했죠. 마치 작은 가게가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 더 큰 매장을 만드는 것처럼요. 오랫동안 이런 큰 덩치는 엄청난 이득이었습니다. 새들이 감히 정면으로 맞설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소행성이 충돌하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음식이 필요한데 소행성 충돌 이후엔 그런 풍부한 먹거리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죠. 실제로 멸종 사건에서 완전히 자란 너구리보다 큰 동물은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고 해요. 반면 몸집이 작은 새들은 어땠을까요? 습지나 울창한 숲 같은 보호된 곳으로 깊숙이 들어가 치명적인 환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크기는 또 다른 엄청난 이점도 가져다 줬어요. 바로 에너지 효율성이었죠. 작은 새들은 훨씬 적은 에너지로도 생존할 수 있었고 자원이 극도로 부족했던 멸종 이후 세계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공룡들은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다양성이었죠. 놀랍게도 중생대 전체를 통틀어보면 알려진 공룡종이 268종, 새는 263종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백악기만 따져보면 조류 속이 공룡보다 약 2배나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높은 다양성 덕분에 새들이 회복하기가 훨씬 쉬웠어요. 백악기 새들은 좋아하는 먹이와 사는 곳이 엄청나게 다양했지만 공룡들은 그런 다양성이 부족했거든요. 실제로 충돌 이후의 세계는 단 2종류의 양치류만 넘쳐났어요. 나무들이 대규모로 사라져서 나무에 사는 많은 동물들이 멸종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은 새들에게도 재앙일 수 있었지만 다행히 땅에서 사는 새들도 있었기 때문에 양치류가 넘쳐나는 새로운 세상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충돌 이후 가장 풍부한 식량은 곤충과 씨앗, 견과류였습니다.
작고 정밀하면서도 튼튼한 부리를 가진 새들에게는 정말 큰 행운이었죠. 이런 작은 먹이들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부술 수 있었으니까요. 공룡과 새 모두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작은 무척추 동물을 간식으로 먹었어요. 지나면서 공룡들은 몸집이 커지고 거의 전적으로 물고기와 고기만 먹게 됐죠. 천천히 이빨을 잃어가면서 작고 단단 부리를 발달시켰습니다. 백악관은 대부분의 새들이 이미 이빨이 없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공들이 제한된 음식만 먹을 수 있게 됐을 때도 작은 먹이부터 고기와 물고기까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모래주머니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 부분 같은 기관으로 단단한 을 갈아서 소화시킬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새들에게 공룡들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다양한 먹이 선택권을 제공했죠. 새들은 날개라는 도구도 가지고 있었지만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지능입니다. 새들은 우리가 아는 가장 똑똑한 동물들 중 하나이며 몸에 비해 상당히 큰 뇌를 가지고 있어요. 까마귀들은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런 높은 수준의 지능 덕분에 새들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충돌 이후에 혹독한 환경에 행동을 적응시킬 수 있었어요. 새들은 몸에 비해 큰 뇌를 가진 반면 공룡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결국 지능과 식단의 다양성, 그리고 작은 크기가 새들과 공룡들의 운명을 결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새들이 단순히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6600만 년 전 그 운명의 밤은 지구 생명체들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1억 6천만 년간 지구를 지배했던 거대한 왕들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작고 영리한 새로운 지배자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이는 단순한 크기나 힘이 아니라 적응력과 다양성, 그리고 지능이 진정한 생존의 열쇠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만약 소행성이 충돌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공룡들이 계속 지구를 지배했을까요? 아니면 어쨌든 새들이 진화해서 지배자가 됐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룡의 세계로 다시 떠날 준비 되셨죠?